주하늘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던 간절함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차정원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통째로 내던지듯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건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고백을 마주한 정원의 눈동자에는 환희가 아닌 핏빛 서글픔과 절망이 서립니다. 정원은 마치 칼날을 삼킨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나 같은 건 당신의 그 깨끗한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삶의 하늘이라는 유일한 빛까지 끌어들여 오염시킬 수 없다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차가운 손을 부서질 듯 움켜잡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서라면 난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잔혹한 파멸의 냄새를 풍기며 위태롭게 타오릅니다. 이들의 위태로운 로맨스를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던 포식자 진태석은 마침내 정원을 직접 찾아가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경고를 날립니다. 내 딸 세미가 주하늘을 죽도록 좋아해. 아버지로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군. 태석의 입술은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부성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서늘한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하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며 정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정원은 심장을 옥죄는 공포에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곁에 머무는 대가가 하늘의 파멸이라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밀어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정원은 피눈물을 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폭풍은 건양가 저택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휘몰아칩니다. 진세우는 주영채를 향해 더러운 몸으로 내 침실에 들어오지 말라며 독서를 내뱉고 다른 방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안주인 자리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영채는 비웃음을 흘리며 거절합니다. 결국 세운이 방을 박차고 나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공난숙은 하늘의 프로포즈 소식을 접하고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하늘의 방에 들이닥칩니다. 정말 끝장을 볼 셈이냐? 내가 죽어야 이 짓이 멈추겠니? 라며 뺨이라도 때릴 듯 기세를 올리지만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난숙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아? 정원이에 대한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건 당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야. 하늘의 차가운 선언에 난숙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립니다. 한편 진태석은 한혜라를 이용해 세미의 감정을 무기로 정원을 쳐내려 하지만 헤라는 이미 모든 판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오직 정원에게만 반응한다는 것을 꿰뚫어본 헤라는 세미는 내 딸이야 라고 소리치는 태석을 비웃으며 직접 딸을 수습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날 밤 헤라가 세미를 데리고 차갑게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정원은 등 뒤로 흐르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진세훈과 주영채는 뱃속 아이의 이름을 아름이라 공개하며 쇼인도 부부의 절정을 보여주지만 영채의 눈빛은 이 집의 유일한 안주인은 나라는 탐욕으로 번득입니다. 헤라는 인터뷰의 대가로 과거의 비밀이 담긴 영상을 요구하지만 공난숙은 아름이가 무사히 태어나야 그 상자를 열어주지라며 뱀처럼 교활한 조건을 내걸며 헤라의 목을 잽니다.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한혜라는 반지 하나를 하늘에게 건네며 정원에게 주라고 등 떠미는 듯 보였지만 하늘은 당신이 직접 그 가식의 가면을 벗고 전해줘라며 거절합니다. 그 순간 헤라는 억눌러 왔던 추악하고도 슬픈 과거를 토해내듯 고백합니다. 진태석이 자신의 첫사랑이었으며 그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난 살인자의 아내로 썩어가기 싫었어. 수아를 원하지 않았던 그 인간 대신 내 손으로 모든 걸 선택했지. 헤라의 고백은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차기범을 죽인 진짜 살인마는 진태석이지만 물증이 없다는 사실. 하늘은 공난숙이 숨겨둔 USB 속에 그 피 묻은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며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헤라가 난숙을 밖으로 끌어내 유인하는 사이 주하늘은 황 실장과 함께 보안을 뚫고 난숙의 금기된 방으로 잠입합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구 실장과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하늘은 미친 듯이 방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마침내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살인의 증거 USB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미소가 입가에 번지기도 전 어둠 속에서 주영채가
유령처럼 나타나 하늘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오빠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영채의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USB를 빼앗긴 하늘의 눈앞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주하늘의 간절한 외침이 차가운 정원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하늘아에게 건네받은 그 반짝이는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 응축된 결정체이자 주하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정원아, 이 반지는 우리의 약속이자 우리의 수의가 될 거야. 나와 함께 저 깊은 지옥으로 가줘. 그곳이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주하늘의 프로포즈는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함께 파멸하자는 잔혹한 동반 자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정원은 떨리는 입술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자처하는 그 처절한 모습에 정원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로맨스의 현장을 비웃듯 공난숙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으로 다가옵니다. 난숙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세상 앞에 폭로를 시작합니다. 하네라가 주하늘을 앞세워 내 목을 따려 했다. 아들을 사냥개로 길러 어미의 심장을 겨누게 만든 저 여자의 가식적인 얼굴을 봐라. 난숙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헤라와 하늘의 심장에 박힙니다. 난숙은 이미 하늘이 자신의 방을 뒤져 USB를 찾아낼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주영채를 이용해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가로채는 동시에 하늘을 베르나로 몰아넣고 헤라를 배후 조종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핏빛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거냥가라는 거대한 성곽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주영채의 손에 들린 그 작은 USB 하나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과연 진태석의 목을 단숨에 칠 수 있는 단두대의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차기범 살인사건의 전말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는 조작된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주영채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USB를 움켜잡습니다. 그녀에게 이 물건은 정의를 구현할 도구가 아닙니다. 건양가의 안주인 자리를 영원히 보장받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영채가 이 증거를 진태석에게 넘겨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 것인가? 아니면 주하늘에게 돌려주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킬 것인가? 영채의 선택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운명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맹수처럼 포효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담긴 USB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원과 하늘을 압박해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가족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태석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기만이 감돕니다. 그는 이미 하네라의 과거 고백을 전해 듣고 그녀를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인자의 아내로 살기 싫다던 헤라의 절규는 태석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고립된 정원은 결단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남기보다 스스로 불꽃이 되어 이 추악한 전쟁을 끝내기로 말입니다. 하늘이 준 반지를 손에 꽉 쥔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정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집착을 방패 삼아 태석의 칼날을 받아내고 난숙의 그물을 찢어버리기 위한 최후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옥으로 가자고 했지? 좋아, 내가 그 지옥의 문을 직접 열어줄게. 정원의 서늘한 미소는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먹게 만듭니다. 60일에는 단순한 드라마의 회차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사랑이 뒤엉켜 만들어낸 잔혹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주하늘의 두 번째 프로포즈가 피로 물든 서약이 될지 아니면 기적 같은 구원의 서막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네라의 고백이 불러온 파장과 공난숙의 치밀한 반격, 그리고 주영채의 손에 들린 USB 행방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잔혹한 욕망의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핏빛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 건양가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며 누가 가장 처참한 파멸의 주인공이 될까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최후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려 합니다. 주하늘은 이제 정원을 안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정원은 그 종교의 유일한 신이자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사랑해,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 섬뜩한 고백은 61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잔인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한혜라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고 공난숙은 그 죄를 모아 다시 왕관을 쓰려 합니다. 진태석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 몰락의 끝에 정원과 하늘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리플리라 부르며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광기로 변질되고 집착으로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USB 속에 담긴 진실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 모든 가식의 가면은 조각조차 남지 않고 부서질 것입니다. 주영채의 손끝에서 시작된 배신의 서막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정원은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을지. 61회 욕망의 끝에서 마주할 진실은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공간. 건양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무덤 속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마지막 한 발의 총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하늘의 반지, 한혜라의 눈물, 공난숙의 미소, 그리고 진태석의 비명.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순수했던 사랑이 어떻게 가장 추악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60일의 예고가 보여준 그 짧은 찰나의 긴장감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니, 과연 이 지옥의 승자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그 잔혹한 물음에 대한 답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